먼저 FTA 양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는 지금까지 저희가 우리나라가 FTA 체결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관세 철폐율은 약 98%가 되는데요. 이 품목수 기준입니다. 관세 철폐율이 이제 98%인데 여기에는 사실상 계절 관세라든지 TRPO 양호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부분 감축, 양호 제한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양호를 했습니다. 현행관세를 유지하듯이 TRP를 제공하고요. 또 계절관세를 도입하거나 세 번 분리를 해서 민간 품목에 대해서 보호를 했고요. 그다음에 농업 세이프가드를 적용해서 농업을 좀 보호하는 그런 양호 내용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 식용 대두라든지 식용 감자, 분유 손익불가에 대해서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고요. TRQ를 제공했습니다. 포도와 오렌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절관세를 도입을 했고요. 쇠고기 등 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농업 세이프가드를 설정했습니다. 현재까지 한미 FTA의 AGC 농업 세이프가드가 적용된 부분은 주로 곡물류가 되겠습니다. 자, 일각에서 많이 말씀하시죠. 쇠고기에 관한 세이프가드 설정 문제가 좀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18년 기준에 30만 톤이 좀 넘고요. 그 다음에 2026년에 약 35만 4천 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6천 톤씩 증가하게 되고 있고요. 반면에 호주 같은 경우는 18년에 16만 톤, 26년에 19만 톤에서 연간 공이 2%씩 증가하는 그런 수준을 취해 있습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면 미국 한미 FTA에서 미국 쇠고기 ASC 수준이 사실상 국내 소비량이 약 52% 수준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동이 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민감도가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철폐라든지 단기 철폐로 철폐 기간을 매우 단축시켰고요. 주로 즉시 철폐된 품목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수입해야 되는 품목을 위주로 즉시 철폐가 되는데 주로 곡물류가 되겠습니다. 대미 무역 적자는요, 현재 계속 확대가 됐고요. 저희가 발효 전후 5년간의 연평균 비교해 봤을 때는 7억 5천만 달러 정도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평균 비율을 보면 한 14.8% 정도로 무역이 수입이 증가가 됐는데요. 주로 축산물 위주로, 그 다음에 과일류 위주로 증가가 됐는데 이 15%가 증가했던 이유는요. 일단 곡물 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미국 곡물 수입 감소했는데 2011년 이후에 곡물 파동 이후에 수입성이 다변화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수출은 한 46.7% 정도 전을 비교했을 때 증가를 했습니다. 주로 관련 음료수 중심으로 한미 FTA 발효 효과가 있었고요. 정부 정책도 지원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공품이 한 7% 정도 수출을 주도를 했고요. 국내 농산물 농가와 소득과 관련이 깊은 신선 농산물은 4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는 전체 수입의 증가액의 한 81%를 차지해서 대부분 축산물의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을 했고요. 증가액은 한 58% 수입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쇠고기 같은 경우는 한 124.3% 정도 크게 증가했고요. 돼지고기와 치즈, 분유도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닭고기 같은 경우는 미국의 AI 발생 때문에 발효 전후 대비해서는 오히려 9.0% 정도 수입액이 감소를 했습니다. 과일입니다. 과일 같은 경우는 발효 전후 대비 한 9배 정도 크게 증가를 했죠. 대부분 오렌지라든지 레몬, 자몽 같은 경우 열대 과일 중심인데 이게 대부분 거의 철폐가 됐습니다. 이미 거의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이런 과일 수입에 의해서 사실상은 우리나라 과일의 소비 패턴이 변화했습니다. 즉 6대 과일 중심의 전통적인 우리나라 과일 중심의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고 오렌지 등 열대 과일 수입 증가를 통해서 소비 패턴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농업 부분 변화라고 하면은 대부분 미국에서 시간이 개발이 됐고요. 수입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역시 이 수입량 증가만큼 국내 상품의 대체가 됐죠. 그리고 대체된 만큼 국내 가격 하락을 유도했고요. 그래서 결국 국내 농산물의 생산과 자금률을 감소시켰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자금률을 따지면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이제 상승에도 불구하고 생산비가 상승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리당 소득도, 그 다음에 농가 호수도 감소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그 경쟁력이 높은 농가는 폐업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있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규모화로 농가 포장 소득은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도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간접 효과, 특히 열대과일의 관리적이기 때문에 면적, 판매, 소득 모두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정부는 그 한미FTA 피해 보전 대책을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2008년부터 17년까지 10년간 26조 원 이상의 예산을 좀 반영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정책 성과 평가는 연구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행기구가 지금 현재 3분의 1밖에 채우지 않았습니다. 3분의 2가 기행 기간이 남아있는데요. 이행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앞으로도 무역수지라든지 악화와 국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장기 절대 품목을 위주로 해서 더욱 효과가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 FTA를 또 포함해서 모든 15건의 FTA가 지금 현재 발효 중에 있고요. 그래프와 같이 점점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특정 FTA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 종합적인 기체결 FTA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현재 FTA 평가를 해봤을 때 무역 수지는 좀 악화가 됐고요. 수입량 증가만큼 가격 하락과 소득 하락이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추가 농산물 개방은 저희는 아마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과의 상호 이익 균형을 위해서 개정성을 한다고 하면 우리 한국 농업의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정성을 이끌어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